대부분의 사람들이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부모 자식 간의 이 미디어 전쟁, 그래. 게임 전쟁이고 정신없이 결제를 못하고 하니까 부모님과의 감정이 상하기까지. 게임한 게 과연 나쁠까요? 한번 생각해봤는데 게임한 건 나쁘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친구들과 싸울 수도 있고 밖에 나가서 어울려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을 할 수도 있는데 게임은 어찌됐든 남에게 피해를 주는 건 아니잖아요. 게임을 아이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있겠죠. 근데 아이들이 게임을 좋아하고 싶어서 좋아한다기보다 게임은 성장 과정에 아이들에게 좋아할 수밖에 없는 아이템이에요. 첫째는 노력한 만큼 결과를 바로 보여준다는 거. 그런 게 이 세상에 많지 않거든요. 사람들은 자기가 노력한 결과를 볼 때 보람을 느끼고 동기부여가 저절로 돼요. 두 번째는 게임은 계단을 잘 만들어 놨어요. 사람이 아무리 높은 곳도 계단이 있으면 올라가는데 지치지 않아요. 근데 계단의 높이가 너무 높잖아요. 그러면 좀 올라가다가 포기한다고요. 너무 지쳐서. 근데 게임은 계단을 함부로 올라갈 수 없게 딱 구조가 돼 있어요. 지치지 않게 구조가 돼 있다고요. 계단을 잘 만들어주면 학생들이 학원을 아주 보람을 느끼면서 재밌게 다니겠죠. 근데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한 명 한 명 일일이 거기에 딱 맞춰서 특화된 정확한 일정한 계단을 만들겠어요. 거의 불가능하죠. 과외마저도 그 아이의 정확한 계단을 능동적으로 선택하게 만들기가 어려워요. 선생님이 계단을 만들어주고 따라 올라가. 근데 게임은 100% 자기가 선택하거든요. 능동적인 선택이에요. 자기가 알아서 계속 계단을 선택해서 하니까. 그래서 아이들은 지치지 않는다는 점. 자기가 쓰고 있는 에너지 투입에 대한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 그게 게임, 도박의 속성이거든요. 그만큼 사람은 매 순간 자기가 능동적으로 하기를 원하고 자기가 한 일에 대해서 결과가 확인되기를 원해요. 좋은 결과. 결과가 없으면 절망을 해요. 근데 세상에는 계단이 완벽하고 능동적으로 하고 자기가 결과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도구들이 거의 없어요. 능동적으로 자기 학교 공부 선택하는 게 아니잖아요. 과목이 딱 정해져 있죠. 또 선생님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계단을 만들어준 게 아니잖아요. 수학의 은사가 다 다른데, 영어 은사가 다 다른데 진도는 똑같고, 그 다음에 결과 바로바로 자기가 확인한 게 아니잖아요. 게임은 제일 좋은 게 아무리 결과를 확인했어도 그거 신경 안 써도 돼요. 바로 리셋하고 다시 시작하면 기회를 끝없이 반복해서 주잖아요. 그런 점에서 게임 자체를 아이들이 좋아할 수밖에 없고, 사람은 그런 보람을 느끼면서 살아야 돼요. 보람을 느끼고 의미를 찾고, 그러지 않으면 사람이 감정을 나쁜 곳에 많이 흘려보내게 되죠. 짜증내고 화를 내고. 그래서 아이들이 일정한 시간이 있어요. 24시간. 그중에 한 4-5시간은 계단을 올라가면서 자기가 보람을 느끼면서 능동적인 시간을 써야 되는데 못하게 한다. 그러면 그 애는 보람을 느끼지 못하고 재미가 없고 부모에게 짜증을 내게 되죠. 그래서 저는 부모들이 아이들과 게임을 못하게 싸우는 건 의미 없다고 보고 그게 꼭 좋다고 보질 않아요. 그래서 게임을 통해서만 보람과 어떤 주도적인 것, 만족을 느끼게 하지 말고 이 아이가 다른 것으로도 만족을 느끼게 할 수 있도록 자꾸 한두 개씩 늘려나가주는 게 중요하지. 이제 게임에 아주 중독된 아이들이 있잖아요. 그 아이들 중에 꼭 공부를 못하냐? 그 아이들 중에 공부 잘하는 애들도 있어요. 그 아이들 중에 인성이 나빠졌냐? 그 아이들 중에 인성이 좋은 애들도 있어요. 반대로 게임을 안 했는데도 성적이 안 좋은 애들도 있고, 오히려 인성이 안 좋을 수도 있으니까. 다만 게임의 내용들이 폭력적이고 자극적이어서 아이들이 폭력에 무감각해지는 후유증이 있지만, 그렇다고 모든 게임이 그런 건 아니니까. 또 그런 자극적인 게임을 하고 폭력적인 게임을 했다 할지라도 가정 분위기가 서로 존중해주고 대화하는 분위기라면 얼마든지 그것을 긍정적으로 소화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게임을 못하게 하기보다 자꾸 아이들에게 또 다른 영역에서도 게임과 같은 주도성과 능동성과 보람을 느낄 도구들을 자꾸 만들어줘. 아이들마다 뭔가 잘하는 게 있어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걸 잘한다. 또 춤을 잘 춘다. 운동을 잘한다. 수학을 잘한다. 이런 걸 지켜보다가 계속 그 계단을 만들어준 거죠. 너 진짜 잘한다. 계속 한번 해봐. 그렇게 자꾸 잘하고 있는 것을 계속. 근데 게임은 계속 이야기를 해주거든요. 점수라는 걸 통해서. 너 잘하고 있어. 해봐. 계속 격려를 해주니까. 근데 이제 현실 세계에서 부모님들은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그냥 당연하게 여기거나 저런 거 잘해서 뭐해. 그 사람이 잘하고 있는 것을 격려해주고 그것에 대해서 의미와 가치를 갖도록 도와주고 그런 보람을 느끼게 도와주는 게 그 아이의 인생의 큰 재산이죠. 목사님도 과학 TV. 저도 이제 굉장히 시행착오를 많이 했는데 제가 생각할 때 한 7, 8살에서 10살 전후까지는 굉장히 통제를 많이 했어요. TV 보지 마라. 보대. 성경 이야기, 영어 드라마 이런 걸 봐라. 근데 걔들 그 재미가 없죠. 자기들 보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이제 게임들을 원래 한 줄 알았지만 모른 척 했어요. 안 쳐가면 게임하면은 거기에 대한 체벌을 한다고 했는데 체벌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모른 척 해야죠. 체벌이 목적은 아니었으니까.
다시 그때 키울 때가 돌아간다면 아니면 지금 현재 자녀와의 미디어 뭐 게임과의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젊은 부모님들에게 한 말씀 해주신다면. 교육하는 부모님들이 제일 중요한 게 일단 내가 두려워하지 않고 긍정적으로 보고 또 내 성장 과정을 보면 내가 하고 싶어야 좋지 내가 하기 싫은 거 아무리 좋다고 이야기해도 도움이 안 되잖아요. 성장 과정의 그 재미들을 너무 부정적으로 보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성장 과정의 이 도구들을 자기들에게 유용하게 사용하도록 좀 더 섬세하게 좀 더 지혜롭게 보여주고 대화를 많이 하면 좋겠다. 게임 안 하도록 싸우는 건 참 무의미하고 무익한 일이라고 봅니다.